저도 그동안 몸을 키워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거는 기름지거나 칼로리가 높거나 아니면 많이 먹거나 여러 방법을 했을 때 소화와 흡수가 안 되고 설사를 반복해 원래 몸 상태로 돌아갔을 때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멸치 탈출 벌크업 중인 해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크업하고 살찌우려고 음식을 열심히 먹어도 설사만 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현재 결국 181에 58kg 멸치에서 많은 실패를 거치고 현재 82kg까지 뚫기는 했지만 소화력을 높여 설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 때까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벌크업을 하려고 먹기만 하면 설사나 소화불량 때문에 엉망이 되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살을 찌우고 근육을 키우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멸치들이 문제가 소화가 약해 설사를 자주 해서 기껏 쌓은 걸 한 번에 날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즉 다른 체형들보다 멸치는 소화가 안 좋아서 흡수를 못하고 다 설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설사는 대장을 통해 체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을 뜻하는데 몸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배출하려고 시도하는 마지막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즉 몸에 해로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 해로운 것들을 처리하려고 설사를 많이 하면 몸이 바짝 마르는 탈수와 기력 저하 그리고 엉덩이의 고통까지 지옥을 경험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소화와 설사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습니다. 바로 콜레라라는 병 특징이 걸리면 구토와 설사 하다가 죽는 건데요. 큰 사망 원인으로는 구토, 설사로 인한 탈수, 그리고 영양실조를 거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연결되는 빌드로 사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해결법은 간단했는데요. 충분한 영양과 수분만 들어와도 쉽게 고쳐진다 하더라고요. 이게 멸치였던 제 과거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해서 계속 트름하고 설사를 반복하는 과정에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 멸치 탈출할 때 얘기인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설사가 정말 위험하고 벌크업 하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TO에서는 설사를 하루에 3회 이상 배변 또는 평소보다 잦은 배변으로 정의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 경우도 꽤 자주 설사를 합니다. 주말에 술을 먹거나 우유 200ml, 치킨, 삼겹살 같은 것들을 먹으면 100% 폭풍 설사를 하면서 먹은 것들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뱉어냅니다. 그 다음은 다 아시겠지만 운동이고 뭐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변기만 붙잡다가 기절해 있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설사나 소화불량 등을 자주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사를 안 하는 음식만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벌크업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서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좋고 배출이 원활한 음식 구성을 찾고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몸이 비로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와 흡수를 설사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홈트, 헬스, 달리기, 자전거, 걷기 이런 운동들을 하는 건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글을 쓴 미국 건강지 프리벤션에 따르면 구기 종목이나 크로스핏 같은 자신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어려운 운동을 하면 우리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설사가 쉽게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으로 소화기관에 부담 없이 운동을 하면 엔돌핀 분비와 스트레스 완화로 우리같이 몸을 키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사를 제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홈트나 헬스, 천천히 걷기, 천천히 달리기, 평지에서 자전거 타기 이런 일정한 강도를 갖는 운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목표는 최대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속에 부담이 없는 음식 위주로 먹는 겁니다. 당연히 술, 우유, 기름기 많은 음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카페인, 탄산, 밀가루, 자극적인 조미료가 들어간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청양고추나 마늘 같은 것까지 말이죠. 이렇게 음식을 우선 제한을 하면서 먹는 것을 리셋하자는 건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기때로 돌아가기입니다. 바로 소화가 쉽고
빠른 흰쌀밥과 지방이 거의 없는 고기만 먹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죽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속에 부담이 있을 수가 없죠. 구성은 흰쌀밥에 취향에 맞는 닭가슴살이면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현미도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요. 닭가슴살은 시판하는 거 맛있고 싸게 잘 나오니까 입맛에 맞는 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먹어보면 진짜 소화가 잘 된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설사는 당연히 없어집니다. 먹을 양은 끼니당 햇반 210g 사이즈 한 공기 정도로 먹고 닭가슴살 100g짜리 한 팩입니다. 그럼 이렇게 평생 먹냐 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 한 6끼, 8끼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그 후에 반찬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음식을 추가하면 어느 것을 먹을 때 내가 설사나 불편감이 있는지 추적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몸에 맞는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단계별로 테스트해 가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음식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야채류부터 추가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물류, 특히 한식류의 나물 무침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저는 가염이 좀 먹기 쉽더라고요. 네 번째는 김치류인데 실비김치나 파김치처럼 자극이 강한 거는 되도록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란이나 다른 고기들 먹어도 되지 않냐 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화와 설사에 확실하게 효과를 가진 지방이 거의 없는 닭가슴살과 흰쌀밥으로 식단을 리셋하는 것을 추천을 했던 겁니다. 또 가성비와 접근성에서도 매우 편리하니까요. 이렇게 자신에게 잘 맞는 음식을 찾아 먹어야 소화도 좋고 설사가 멈춰 몸이 빨리 성장합니다. 저도 그동안 몸을 키워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거는 기름지거나 칼로리가 높거나 아니면 많이 먹거나 여러 방법을 했을 때 소화와 흡수가 안 되고 설사를 반복해 원래 몸 상태로 돌아갔을 때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맞는 식단과 안 맞는 음식을 찾고 또 계산해 나가면서 결국 조금씩 몸을 키워 82kg까지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흡수하면 멸치를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정말 쉽게 바뀔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고 자신만의 식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놓으시면 멸치 탈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영상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해골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해봐.